지금 제 옆에는 누가 오셨을까요? 비상계엄 사태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시면서 포스타를 넘어서 빅스타가 되신 분이십니다. 윤석열이 아주 신경 쓰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김병주 TV 아니죠. 블리블리 주블리 김병주 채널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저 뒤에 포스터 보이십니까? 네. 일부러 오늘 걸어 주셨다고.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혜진님께서 주블리 나오시는 건가요? 오 하고 스마일 8호님께서 야 주블리 하트 네, 포스터.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49만 구독자에 빛나는 주블리님께서 또 이제 여기 나와주신 만큼 오늘은 민주당 MTV와 주블리 김병주 채널 양쪽에서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채널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하고요. 오늘 MTV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운영하는 MTV에서 주블리 김병주 채널과 서울시당의 MTV와 같이 올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먼저 서울시당 MTV가 최근에 스튜디오를 새로 개설을 하고 아주 활성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블리 김병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MTV 민주당 MTV 하면 서울시당에서 운영하는 MTV입니다. M은 아마 민주당의 M이죠. 네,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MTV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주블리 김병주 아마 대다수 구독하셨을 텐데 그래도 모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와, 그리고 이지은 TV도 운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지은 TV, 이지은 우리 위원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지은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역시 파워 유튜버 멘트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직설 출연을 결심하신 이후에 길거리 가다가 우리 제작진 만나셨다면서요? 네. 기억하세요? 예. 근데 저희 제작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딱 만나는데 내가 그 MTV 구독자 수 좀 늘려주러 가야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정말 러블리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서울시당에서 운영하는데 아직 실버 버튼을 못 받았잖아요. 6만 8천 명입니다. 사실 극우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많아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민주당 자체 TV도 그렇고 각 시당에서 운영하는 TV, 특히 서울시당 이런 MTV들이 구독자가 많아서 실제 당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미디어인 유튜브 많이 구독을 해서 같이 가야 윤석열 파면 빨리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민주정부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50만 구독자 돌파를 눈앞에 둔 우리 주블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50만 돌파하시잖아요. 50만 돌파 기념 이벤트 이런 거 혹시 준비하고 계세요? 별로 없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마 막내 비서관이 뭔가 계획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블리 김병주 운영하는 전종호 비서관이 아주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굉장히 대단히 열정이 넘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저는 내란 진압에 정신이 없어서 그쵸. 50만 이벤트 아직 저는 저하고는 상의를 못했는데 50만 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뭐 노래 같은 경우를 우리 막내 비서관이 막 부르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 MTV 개국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초청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바쁘셨어요. 그 내란 혐의 국조특위 청문회 하고 있어서 못 오셨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깃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온 의원님들이 나만의 집회 깃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그렇죠. 아주 다양한 깃발이네요.
주블리님께서도 나만의 깃발 네. 하나 들고 오셨죠. 저는 네.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민주당 와. 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박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국을 했으니까 빨리 실버 버튼 만들도록 조금 전에 PD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10만 될 때까지는 더 열심히 나와서 기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의원님은 네. 매주 집회 나가시죠. 네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출석률 100%라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응원봉 이런 것도 들고 네네. 되게 핫하고 좋은 걸로 들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뭐 제가 응원봉을 3개 구입을 해서 와. 그대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응원봉이에요? 소녀시대도 있고, 소녀시대. 와. 네, 샤이니도 있고 네, 네. 여러 개를 하는데 사실 지금 빛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이런 공연을 할 때 들고 나갔던 아주 그 응원봉, 그것은 단순한 응원봉이 아니라 저는 가치를 들고 나간다고 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 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응원봉을 구입을 해서 같이 하는데 하나로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응원봉을 가지신 분이 불평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꾸어 했더니 또 갈아탔다고.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0개 이상 구입해서 갖고 싶은데 현재는 3개 구입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SNS에 보면 의원님하고 다른 시민분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아니면 특조위 뭐 이런 데서 말씀하실 때 그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엄하시게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또 굉장히 소박하고 귀엽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어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시민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실 주블리 라이브에서 그때는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다시 맞아요.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같이 또 하게 됐네요. 좋습니다. 정말 빨리 이 내란 사태가 종식이 돼서 우리 주블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힘은 어저께도 참 성일종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이 증인 회유를 했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한 거를 두고 또 민주당에서 회유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인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한번. 성일종 의원이나 뭐 이런 그 회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어떻게 회유가 됩니까? 이것은 윤석열 그 내란 수괴가 좌표를 찍었잖아요. 본인들이 탄핵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탄핵 공작이 12월 6일 날 곽종건 사령관이 주블리 김병주 TV에 나가서 그 얘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좌표를 탄핵 공작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뭐 또 저를 저격했고 또 임종덕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또 저격을 하고 어저께는 성일종 의원이 저격을 하는 거죠. 내란 수괴가 좌표를 찍으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이 무조건 따라서 마치 그걸 따르는 뭐 한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곽종근 사령관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까? 회유를 어떻게 해요? 본인의 곽종근 사령관은 여러 번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다 증언이 됐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회유했다고 그냥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탄핵 공작이니 뭐 또는 뭐 내란 이라니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때 진실은 사실 12월 3일하고 4일 날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어요. 엄청난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또 군이 출동을 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방위가 열립니다. 열렸는데 실제 안고 없는 찐팡처럼 그때 국방부 차관하고 계엄사령관 박완수만 나오고 핵심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특사령관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 안 나왔느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정일종 위원장과 네네. 국민의힘 그 국방위원들이 반대해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증인 채택이 안 된 건가요? 네네. 그날 정인 채택보다도 그때는 정인으로 나눈 것보다 국방위가 열리면은 우리가 참석 요구하는 인원들은 네네.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나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일관했고 네. 국방부 차관도 뭐 저는 모릅니다 하고 일관하니까 그때 12월 5일 날 밝혀진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어쨌든 국민적으로 제2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너무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현장 방문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선원도 국방위원이니까 박선원 의원과 국방위원이 현장에 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네. 국회 국방에서 뭐 질문하고 싶었던 몇 가지를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6일 날 오전에 네. 특전사를 항의 방문해서 정문에서 정식으로 면회 신청하고요. 네. 통상 부대 방문하려면 국방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어가요. 네. 근데 거기는 한 며칠 걸리니까 그럼 정식으로 일반 민간인과 똑같이 그냥 가서 면회 신청 정문에서 하고 네. 거기서 항의 계속 나오도록 항의했죠. 그랬더니 한 20분 후에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나왔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온 배경을 설명을 했고 본인도 사실은 국방위를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5일날 서울로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루 전날 국방위에 네. 왜냐 국민의힘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는 식이었어요. 이미 자기가 벌써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있었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찍어서 나중에 오후에 최초는 핵심만 찍어서 네. 오후에 그냥 그 라이브로 하지 않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짜집기 했다, 짜집기, 편집했다, 그렇죠. 막 하고. 맞아. 원본 그래서, 올려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께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또 위기감도 느꼈어요. 네. 혹시 특전사는 안 그러겠지만 아직 특전사는 윤석열 승승하게 그때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김용현 뭐 그 라인들이 다 살아 있어서 네. 위에서 뭐 체포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케이블카 이런 것까지 맞아요. 나올 때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었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신고를 보호해 해달라는 거, 네. 보호해달라는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 처음부터 전 과정을 라이브로 그냥 네. 생으로 해야 신뢰가 가잖아요. 네, 네. 뭐 찍고 나서 일부 부분만 편집하면 편집해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그거 신뢰 맞아요. 말고 지금도 그렇게 했는데도 회유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편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생으로 다 해야 되겠다 네, 네. 해서 도착부터 정문 도착부터 그대로 면회 신청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같이 그대로예요. 갔군요. 그래서 그때 다행스럽게 곽종건 사령관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있는 네. 그대로. 그때가 저는 가장 오염이 안 된 그렇죠. 증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땐 변호사도 선정을 안 한 거고 했을 때, 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네, 상황에서 네. 있는 그대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은 대부분이 지금 교도 뭡니까? 구치소. 구치소에 가 있고 네. 또 변호인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네. 변호인 조력을 받으니까 그렇죠. 다 방어적으로 맞습니다.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네.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네. 지금의 사실 나와서 하는 것들은 일부 그 방어적일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어서 수방사도 특전사는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길 먼저 갔고 네. 오는 길에 이제 수방사를 들려서 항의 방문을 하고 오려고 이제 오고 있었는데 수방사에서 참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네. 수방사도 와달라고. 어머. 아니 내가 가고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특전사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봤다는 거예요. 수방사령관하고 참모들이. 네. 우리도
얘기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은 네. 그 계엄군에 참여했지만은 그래도 절제력 있게 하고 나름의 이런 걸 했다. 그런 걸 국민께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알았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하고 갔죠. 그래서 수방사는 그렇게 거기서 먼저 전화가 와서 했기 때문에 도착과 동시에 거기 저 PX 비슷한 데 있잖아요. 휴게소로 가서 그것을 면담을 할 수가 있었죠. 수방사령관. 근데 곽종근 사령관을 보면 이제 탄핵 심판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도 그 진술 거부권을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안 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서 엄청나게 윽박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적이었었거든요. 참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창군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창군이었으면 계엄에 참가하면 안 되죠. 안 됐죠. 예를 들면은 계엄에 3스타 사령관 정도 되면은 계엄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군은 늘 목숨 걸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하잖아요. 경찰도 유사하지만은 특히 군은 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런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우리 못합니다 하고 사표를 던졌으면은 진짜 멋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계엄군을 동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절제 있게 이렇게 통제를 많이 했어요.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해도 본인이 그걸 거절을 한 거고 실질적인 항명을 한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병력을 철수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거는 통보형 보고로 장관한테 보고하고 철수시키고요. 만약 그때 철수 안 시켰으면은 계속 밀어붙이라 했을 거예요. 그렇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사항들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하고 그런 건 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후회를 했어요. 진짜 멋모르고 참가했고 그렇지만은 국민께 죄송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게 된 사죄이고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도 솔직히 얘기를 좀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전화를 2번 받았는데 저한테는 한 번 맞아요. 처음에 것만 얘기했어요. 그냥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거는 그때는 증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첫 그거니까 3스타 장군들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었잖아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 대부분의 증언들은 일관되게 국방위 와서도 일관되게 했고 그다음에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도 일관되게 했고 헌재에서도 일관되게 했어요. 그런데 수방사령관은 그날은 일관되게 했는데 그때 아쉬운 것이 수방사령관 인터뷰 되면은 한 20분에서 30분밖에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국방위가 4시쯤 열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통보받고 그 수방사령관도 통보를 그때 한 3시쯤인가 2시쯤 갔을 때 곧 국방위가 열린다고 통보가 오고 수방사령관도 참가하라고 뭐 통보가 온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다. 오늘 갑자기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열렸지 하니까 수방사령관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 하고 나머지는 국방위 가서 증언을 하겠다 해서 한 20분만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제일 궁금했던 것만 국민들은 다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따르겠느냐 안 한다. 국민께 사과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 그때는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방사령관은 좀 나중에 좀 바뀌고 나중에는 완전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그런지 몰라도 윤석열 편에 서서 헌재에서는 선별적으로 답변하고 그랬죠. 그때 결국은 국방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열자고 아마 우리 당에서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토론
합의하는 단계였는데 미리 알려줬던 것 같아요. 멀리서 오게 되니까 갑자기 뭐 오란 게 아닌데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1시간이나 1시간 반 세부적으로 그때 그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죠. 그때 다 했으면은 맞아요.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서는 뭐 해유했는 일을 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면은 현장 조사를 가거든요. 그것은 여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여당이 거부하면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요? 저기 그 현무 투를 강릉에서 사격했는데 낙탄 사고가 비행기지에 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났고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 몇 분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죠.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거기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 것 그대로의 전혀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죄할 그런 기회도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 하셨다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날 것 그대로. 맞아. 날 것 그대로네요. 그때는 전혀 오염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군에 대한 질타가 엄청나게 컸는데 곽종근 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그때 그 주불리 김종주에서 질문했던 그걸 라이브로 날 것 그대로 나가면서 아 군인들이 그래도 공원대에서 한 건 잘못이지만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국민이 알면서 군에 대한 지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저기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난 7차 변론에서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나왔었는데요. 뭐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번에 나왔던 지금 이상민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청문회에서는 모로세로 했거든요. 지금 자기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부했죠. 정인성소도 거부하고 장관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역시 충암파답게 대통령 편에 섰다. 왜냐하면 그 키가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를 그 대통령과 김용년 충암파만 했다 하고 저 국무총리를 비롯 단독수를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이 안 했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그냥 모이기만 했어요. 그때 의안도 없었어요. 모르게 거기 했다 그러면 다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인가 아니면 최소한 부하 수행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했다고 하는데 이상민은 그 했다 라고 해서 역시 충암파의 핵심이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그 세계적인 코미디를 했잖아요. 문건 이상민에게 준 문건 단전단수 방송국에 하라는 거 그걸 분명히 김용현은 작성을 했고 이상민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보는데 본인은 대통령 책상에 있는 거 보니까 단전단수 어깨 너머로 이래 봤는데 있어서 나중에 생각이 나서 소방청장 뭐 이런 데 전화를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시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컨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야죠. 거기는 분명히 행정부 장관하고 밑에 딱 적혀 있을 텐데 그럼 대통령 만약에 어깨 너머로가 아니라 거기 있으면은 했을 거고 어깨 너머로 봤다는 거는 그러면 거기 한 7, 8장 됐을 텐데 이렇게 다 펴놔도 보이지 않잖아요. 통상 서류가 있으면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럼 행안부 장관께 제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미 60 넘으면 시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멀리서 어떻게 보여? 저는 지금 이 글자를 되게 크게 하거든요. 시력이 안 좋아서 크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니면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치려갖고 대통령 책상에 뭐 있나 희금희금 시끌시끌 보고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아마 세계가 웃을 코미디 그것이 또 문제였고요. 네. 또 하나가 뭐였죠? 거기 말고 또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나왔었고 네네 신원식 네. 네. 신원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그 사전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것을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작년 3월에 네. 3월 말에 대통령하고 신원식 뭐 국정원장 네. 그다음 여인영 김용현이가 안가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비상계엄 뭐, 조치 이런 네. 걸 얘기를 네. 윤석열이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대를 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용현과 여인영하고 자기 뭐 공간인지 어디 가서 네. 또 대통령 그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잘 모셔라 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신원식은 마치 자기가 뭐 여기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이미 작년 3월에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네. 막았어야죠.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8월부터 제가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네. 네. 비상계엄 할 것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신원식 장관은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뻔히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네. 그리고 증거로 예를 들어서 경호처장 김용현 공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이 여러 번 모의를 했다. 네. 그건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하고 지가 허락했다 그러고 네. 그랬잖아요. 네. 알면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상에 이미 징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못 받았고 지금 안보실장으로도 못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직을 던지고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12월 3일부터 일어났을 때 행적은 그래도 막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는 걸 어필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보입니다. 네, 지금 댓글들이 많은데요. 네. 손효금님께서 꼼수 부린다. 얼른 탄핵되고 파면이 되어야 잠을 편하게 자지라고 하셨고요. 네. 스마일 8호님께서 헌재 심판 보면 화병 나는 개콘 보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타님께서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의 설명이 곧 50만 유튜브답습니다. 네, 귀에 네. 쏙쏙 들어오네요. 그 저 밑에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밑으로 네. 내려가면 산타님께서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의 그러니까 의원님이 하는 말 대통령 그 5월부터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밑에 이응이 아니라 항상 니은으로 발음을 좀 하셔가지고 김건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러블리한 주블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저도 들을 그런 때마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아셨죠? 산타님 그런 의미를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네요. 진정한 대통령은 대통리은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때 딱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나 끔찍했죠. 네. 실제 그 비상계엄을 알았을 때 우리 아들 녀석이 와서 아빠 빨리 TV 보라고 비상계엄이라고 담화가 나온다고 네네네.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다고 네네네. 그래서 봤는데 뭐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지금이 비상계엄이 할 사항이 아닌데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재명 대표께 전화하는 거였어요. 네. 딱 전화해서 아이고 이 대표님 지금 비상계엄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 대표께서 왜 비상계엄을 했대요? 네.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TV 보고 하셨잖아요. 네. 이유는 모르는데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빨리 집을 탈출하시고 국회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체포될 위기에 있는데 하여튼 집을 잘 빨리 이탈하십시오 했더니 이 대표께서도 김체고도 위험하니까 빨리 집을 이탈하세요. 그리고 네. 국회로 봅시다 하고 오면서 빨리 이 사항을 수습하는 것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반 이상이 해야 되겠다 해서 네. 텔레방에다가 계속 올렸죠. 네. 빨리 국회로 모여달라. 그리고 또 보좌진까지 와야 된다. 비서진까지. 네, 네. 국회의원으로 부족하다. 네. 그러면서 제가 군에도 전화하면서 사항을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을 또 공유를 했죠.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핸드폰을 좀 쓰지 마라. 도청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전화하려면은 우리가 주로 텔레그램을 쓰잖아요. 네, 네. 텔레그램 전화를 좀 해라. 네. 전화를 쓰고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계엄군이 에워쌌을 확률이 있으니까 네. 절대 충돌하면 안 된다. 네. 충돌하면은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할 와, 소름 것이다. 현행범으로. 정확하게 네네. 들고 계셨네요. 그렇죠.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아. 절대 충돌하지 말고 와라. 지금은 분노스럽고 화가 나고 당황스럽지만은 침착해야 이긴다. 네. 하면서 계속 하면서 왔죠. 근데 저보다도 역시 이재명 대표는 위기에 강한 대단한 리더다. 네. 왜? 뭘 했느냐?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는 택시로 왔어요. 저도 네네. 차를 부르면 한 20분 걸리잖아요. 네. 그럴 시간 없이 택시로 왔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모님이 운전해 네. 주는데 오면서 이재명 TV 라이브를 켜고 그러니까요. 국민 여러분 여의도로 와 주십시오. 국회의원을 보호해 줘야 가반을 넘기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하고 라이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포고령 위반이라서 바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이 사실은 많은 그 시민들이 여의도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또 대형 유튜버인 뉴스공장하고 네. 이동영 TV 이런 데도 전화해서 빨리 유튜브로 국민들께 알려서 여의도로 오시라고 좀 방송 좀 해라. 네. 그래서 진짜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를 듣고 오신 분이 많고 또 다른 유튜버나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방송을 캡처해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알아서 여의도로 오신 분들도 많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 방송 듣고 오셨다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남양주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 방송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네. 택시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차가 거의 없더란 거예요. 네. 이미 국민들께서는 두려워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의도 가까이 오니까 막 차들이 막 붐비더란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극적으로 한 2시간 반 만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셨다. 맞습니다. 위기에 강한 이재명 대표. 네. 아니 근데 의원님은 정말 육사 시절까지 합치면 40년 네. 정도 이제 군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군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미필자인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서 이런 내란을 일으킨 거를 보면서 굉장히 또 분노도 많이 나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분노스럽고 참을 수가 없죠. 밤잠도 안 자고.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 생활한 전 기간 동안 네. 절치부심한 게 있어요. 네. 저희 동료나 네. 뭔가 하면 12.12 쿠데타. 맞아.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가 제가 고3이고 육사를 합격해 놓은 상태였어요. 거의. 네.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 때는 육사 1학년이었고요. 네. 그래서 12.12 쿠데타와 5월 17일, 5.17에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됐어요. 전국 네. 간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촉발 요인이 돼서 5.18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고 많은 희생자들이 군인들의 총칼에 희생이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군이 엄청나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죠. 그렇죠. 예. 쿠데타하는 집단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반성을 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끊기 위해서 40년을 노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군이 국민의 신뢰를 찾았고 제가 네. 8월 달에 계엄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네. 대부분 국민은 요새 군이 어떤 군인데 말을 듣겠냐. 맞아요. 그렇게까지 병사들도 얘기했어요. 말 안 네, 듣는다. 네. 그리고 군인들도 네. 저를 비난을 많이 했어요. 현역들도. 네. 아이고 선배님
다른 거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계엄한다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 주장 좀 그만하십시오. 그럴 정도로 국민들도 요새 군이 어떤 군인인데 계엄한다고 말을 듣겠어? 네. 그럴 정도로 신뢰도가 올라갔던 건데 네, 네. 이러한 이러한 선진국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도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생기면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큰 교훈을 줘서 다시 신뢰를 얻는 데까지는 한 20년은 걸릴 거예요. 미래 군에게 네. 빚을 준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네네, 진짜. 경찰도. 네. 경찰들 진짜 한 15만 경찰인가요? 네. 그 많은 경찰들이 밤잠 안 자고 헌신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국민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네. 그 일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이런 지휘부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동원되고 하니까 경찰도 뭐 맞아요. 계엄, 반란 세력이 돼버렸죠. 내란 세력이 네. 돼버렸잖아요. 정말 몇십 년을 노력을 해왔는데 정치적 중립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정말 몇십 년 뒤로 그냥 후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현 위원장님도 제복 입은 경찰이었고 저도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앞으로 경찰과 군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또 몇십 년이 걸리겠구나 하는 이런 미래 우리 후배들에게 큰 빚을 지웠고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줬죠. 그래서 네. 빨리 이렇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군의 비밀이나 보안 자산 이런 것들이 또 다 새나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보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안보에 치명적이죠. 이번 건은 왜냐하면은 특히 정보사에 있는 비밀 부대들이 다 노출돼 버렸잖아요. 네, HID 네. 요원 이런 데는 진짜 극도로 비밀을 요하는 부대가 있는 것 자체가 그 보안이에요. 예, 그리고 공작 요원 있잖아요. 네, 불행 요원 뭐 이런 네. 요원들 뭐 등등 이런 보안들이 엄청 노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정보사 같은 데는 사실은 부대 명칭도 작년 8월인가요? 불행 요원이 누출이 됐잖아요. 네, 네. 정보사 군무원에 의해서 네. 노출이 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불행 요원들이 다 철수하고 그 망이 다 무너졌어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난 보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작년 8월경에 그러한 사고가 나서 정보사 같은 데는 이미 노출이 됐으니까 네. 그런 부대들은 부대 명칭도 바꾸고 조직도 되고. 바꿨어요. 네, 이미. 네. 이미 바꿨는데 근데 또 12.3 이런 비상계엄 내란에 또 노출됐잖아요. 네. 또 바꿔야 될 형편이에요. 조직도 바꿔야 되고. 네. 그런 문제도 아주 크네요. 네. 그런 공백들이 참으로 크죠. 네. 그리고 특전사의 뭐 707 특임단은 진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테러 부대였는데 네. 이번에 완전 명예가 실추되고 네. 테러이라면 707 부대원들 출동하면 고마움보다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이 결과가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정말 많이 끼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법 개업 명령 거부권 명시와 불법 개업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같은 시스템 마련에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중요하죠. 같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친위 구태타는 90% 이상이 다 성공해요. 그렇죠. 왜 다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도 지휘하고 경찰도 지휘하고 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성공하는데 네. 이번에 6시간 만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실패한 것은 많은 시민들께서 여의도로 와 주셨고 네. 그리고 목숨 걸고 계엄군과 맞서 싸워 주셨고 또 울타리를 넘은 국회의원도 있었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네. 군인들
경찰도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동하긴 했지만 출동하고 또 울타리를 경찰들이 에워싸고 했지만은 봐줬잖아요. 그렇죠. 네. 울타리 제가 그때 한 바퀴씩 도니까 돌아봤어요. 어디가 취약한지 잡히지 않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 그때 제가 돌 때는 경찰들이 그 외곽 울타리를 다 에워쌌고 10에서 20m 간격으로 한 번씩 다 서 있더라고요. 이미 경찰들이.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넘을 때 만류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원래 완전히 하면은 맞아요. 네, 그 현장에서 체포하고 했을 텐데 경찰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군인들도 국회 본청까지 들어왔는데도 소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거부권을 행사한 인원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방첩사에서 수사관들이 정치인 체포하라고 보냈잖아요. 바로 가서 해야 되는데 뭐 24시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후닥거리면서 아 이거 가기 싫은데 그렇지. 시간은 가라 해제하라 하고 태업이죠. 그렇게 했던 것들 덕으로 사실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천운이었죠. 우리 국가적으로는. 그때 아마 그걸 해제를 못했으면 지금쯤 이지은 위원장도 비원 벙커에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마 그날 하늘나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12월 3일이나 4일날 제삿날을 맞이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았나 여의도 특히 민주당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자 그러면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벌써 그런가요?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몰입도 있게 듣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군을 친위 쿠데타에 동원하고 정말 안보를 망친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란에 동조한 이 내란 세력들 그리고 국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리고 그 내란과 관련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힘만으로는 안 되고 지역위원장인 이지은 원내위원장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을 보태야죠.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 사실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기 MTV 구독도 해주시고 브라보, 이지은 TV도 구독해주시고 50만 유튜버 우리 김병주 구독해주시면서 이런 방송을 같이 보시고 또 뜻을 같이 해주시고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또 시위 현장에 나와서 같이 응원봉 들고 뜻을 모아주시고 또 저쪽에서 가짜 뉴스로 막 퍼뜨는 데 있으면은 같이 댓글로 대응해 주시고 이런 것 하시면은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입니다. 오늘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운영하는 MTV 구독자가 제가 나왔으니까 한 3,000명 정도는 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 TV도 한 3,000명 늘고요. 저 지난번에 의원님 유튜브 출연했다가 한 3,000명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 한 3,000명 정도가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동시 접속자가 금요일 밤이었는데 5,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제 구독자가 한 3,000명 늘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현미경 사성 장군 출신의 안보 전문가 최고위원이신 블리블리 러블리 김병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